마침내 보라매의 이륙에 관한 모든 준비가 큰 문제 없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무기 도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에 관한 마지막 이륙 허가를 의결했는데요. 그런데 시험 비행을 주도할 최정예 조종사와 고등급 기술자가 모두 확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7월에 함께할 조종사 선발 과정도 언론에 공개되어 비로소 KF-21 전투기가 하늘을 향해 비행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생생히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시험평가전대는 2022년 개발시험 비행 교육과정 입과식을 열고 국산 항공무기체계 시험 비행 평가를 주도할 장교들의 교육훈련을 빠르게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종사는 항공기 시험 비행, 기술사는 시험 비행 계획 수립과 자료 획득 분석 임무를 수행한 후 최정예 조종사들이 교육과정 수료 후 약 7개월간 국외 시험 비행 학교에서 항공전자장비 시험 평가를 진행한 뒤 한국형 전투기 KF-21 전투기의 첫 비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라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이륙 시험 테스트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비행을 위한 항공기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KF-21 보라매의 엔지니어나 조종사들에게 비행하기 전까지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시험평가전대장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산업의 한 획을 끊는 한국형 전투기, 시험 비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비행시험팀 수석조종사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최고의 엘리트 공군 2명과 카이의 관계자 2명 등 4명의 조종사가 비행시험 요원으로 선발됐다며 롤아웃 출고식 이후에 한국이 직접 개발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일명 항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체와 함께 엔진까지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하는지, 무장을 달고도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하는지, 최대 속도와 고도에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중이라며 이번에 선발된 조종사들은 각 계통의 세부적인 정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고 비행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비행 교본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거친 조종사들 중에서도 테스트의 테스트를 거쳐 4명 중 1명이 KF-21 전투기의 초도 비행 조종사로 선발되고 나머지는 비행을 함께 도울 예정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비행시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KF-21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들의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 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끔 만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비행시험팀이 언급한 내용처럼 KF-21의 비행시험은 7월에 첫 비행을 끝내고도 앞으로 4년간 약 2200여 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탑승 훈련과 함께 조종석과 100% 똑같이 구현된 디지털 시뮬레이터를 통해 반복 숙달 훈련을 진행되고 있죠. 항공기 시뮬레이션 테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지상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고장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KF-21은 정적 시제기 테스트를 통해 기체의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오류들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 당시 기체의 동체 일부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죠. 만약 이륙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인명 손실과 기체의 손실, 사고 기체라는 치명적인 이미지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적 시제기 테스트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밝혀왔고 중요한 테스트 덕분에 모두 밝혀졌고 이것은 KF-21 사업이 마지막 이륙 비행 평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의미하며 시험 고장 하중 부가장치 센서 및 유화 작동기 설치 등 작업을 수행하여 1100회의 반복적인 시험을 또다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품과 전자장비 그리고 각종 배선이 되어 있는 전투기에 대한 지상 테스트를 실행해야 우리 KF-21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동적 빠른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오류들을 잡아내야 구조적으로도 더 완성도 높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비행 테스트에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적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 전투기에 대한 설리 수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 5세대 전투기로서 개발되는 기체인 만큼
미국에서도 이미 인정받았고 미국도 2035년까지 MRX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설계 사상을 가지고 있는 KF-21 개발은 순행 중에 있으며 전기차 정적 시제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KF-21 아이언버드 등 하중 테스트 장비 HTS 등 다양한 장비들을 국산화하여 만들었고 기술력을 축적했죠. KF-21은 알려진 대로 다른 전투기 개발 기간에 비해 2년 정도의 짧은 테스트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공을 가르며 첫 비행을 진행할 국산 KF-21 전투기의 위상이 더욱 짙어지고 농후해졌는데요. 사실 2022년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우리나라의 보람의 전투기 개발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등극한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같은 시기 심각하게 노후화된 F-5 구식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산 KF-21 전투기의 개발 상황이 더욱 탄력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KF-21 전투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모든 시제기도 최종 조립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 시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KF-21 보람의 계열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동시에 담겨 있죠. 보람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만드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비난보다는 많은 응원이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항공기 기술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 중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는 노후 전투기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정비까지 100% 가능해 초도 비행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2026년께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6호기 조립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람의 전투기는 2022년 초반까지 1호기에서 7호기 조립을 순차적으로 완료하며 이러한 시제기를 통해 엔진 시험 그리고 무장 탑재 시험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초 정해져 있던 일정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이륙 비행 시험의 90%를 끝마친 것입니다. 첫 비행이 끝나고 KF-21 개발은 순항 중이더라도 완벽히 개발하고 전력화되기까지는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술진들과 조종사들을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게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 뉴스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방산의 또 다른 명품 제작의 계기가 되어 더 나은 한국군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 제국이었습니다.